자,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문화 현상과 매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과학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 분야의 성차별은 역사가 아주 깊은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요. 예, 과학하면은 저희는 좀 중립적인, 객관적인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 네. 보죠?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과학 분야 성차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역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던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객관성, 이성, 정신은 남성적인 것으로 주관성, 감정, 몸은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준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과학 분야에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의 여성 과학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이제 과학사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그때 이제 역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 과학자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엔 또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여성에게 평등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희는 여성 과학자니까 떠오르는 게 퀴리 부인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본명은 마리 퀴리. 예, 남편의 도움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사연들이 나왔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마리 퀴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예, 여성 과학자 하면 역시 퀴리 부인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 봐도 마리 퀴리는 좀 덜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마리 퀴리가 활동했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대학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의 성차별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예. 그래서 마리 퀴리의 남편 피에르 퀴리도 과학자였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라듐과 폴로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었죠. 예. 네, 당시 남성 중심적인 편견 속에서 당연히 주최증을 피에르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고요. 이때 피에르가 마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연구였다면서 공동수상을 주장합니다. 네, 진짜 좋은 남편인 건데요. 예. 네, 한편으로 남성은 여성의 성과를 빼앗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어쨌든 당시 사람들이 남편 덕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억할 만한 건 마리 퀴리가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거든요. 2번 받았나요? 두 번째는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남편 사후에 독자적으로 진행한 연구로 받았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주목하지 못했네요. 예. 네, 네. 과학 분야라는 게 워낙 지금 물리 얘기도 해주시고 화학 얘기도 해주시고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다 갈 것 같고 시간이. 네. 언택트, 언컨택트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이 디지털 기술과 여성 이 얘기를 좀 오늘은 좁혀서 해보면 어떨까요?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의 역사란 쉽게 말하면 컴퓨터 발전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컴퓨터 속에서 열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정보 처리 형태니까요. 그런데 컴퓨터는 전통적으로 갈색 가전으로 이야기되어 왔어요. 갈색 가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갈색 가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백색 가전이랑 갈색 가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자제품 회사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건 백색으로 통일하고 오디오나 비디오 세트 등은 갈색으로 통일하면서 붙여진 별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색 가전은 여성들이 대체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성용 가전 제품으로 여겨졌고 갈색 가전은 남성용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미 가전 제품에도 이렇게 성별화가 되어 있었고 성차별 문화가 반영되어 있었던 셈인데요. 이런 문화 속에서 컴퓨터는 전통적으로 갈색 가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거기에 배제된. 네, 하지만 이제 컴퓨터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기 어려운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여성과 컴퓨터 얘기를 하다 보면 영화 히든 피겨스 그 작품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히든 피겨스는 2016년 미국 작품인데 저의 강력 추천작입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1960년대 초에 미국과 소련에서 누가 먼저 로켓을 발사하는가를 두고 엄청나게 치열한 우주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켓은 소련이 먼저 쏘고 달에는 미국이 먼저 가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활동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
흑인 여성 엔지니어, 그리고 컴퓨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컴퓨터란 말이 지금하고는 좀 의미가 달랐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전산원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 요즘 복잡한 계산들을 다 기계 컴퓨터가 하는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을 모두 사람들이 직접 했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사람들, 그 전산원들을 컴퓨터라고 불렀던 거죠. 네. 그랬군요. 히든 피겨스를 보시면 흑인 여성 컴퓨터들이 지하실에서 차별을 당하면서 열심히 계산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 흑인 여성들을 이끌었던 팀장이 도로시 본이라고 실존 인물을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물인데 예. 이 도로시 본이 누구도 사용법을 몰라서 놀리고 있었던 IBM 컴퓨터를 구동하는 방법을 익혀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동료들한테 가르쳐서 결국 이 여성들이 다 함께 IBM을 구동하는 전산원으로 승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지하실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정말 관객들이 좋아했던 장면이거든요. 인상적이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도로시 본이 실제로 익혔던 프로그래밍 언어가 포트란이라는 컴퓨터 언어였다고 하고요. 네. 본은 미국 전산 분야의 선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상황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네. 이 디지털 기술이 그러면 발전하던 초창기에 지금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건 여성 인력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이것이 남성의 영역으로 갈색 가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마리 힉스라는 사람이 쓴 계획된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연합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남호해독 작전도 여성 전산원 활약 덕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왜 그랬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컴퓨터 전산 기술이 단순 업무로 여겨져서 여성 인력을 많이 이제 고용을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업무는 너네가 해라. 그리고 관리자를 남성으로 놓으면서 좀 이제 이 여성 인력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전산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분야를 남성화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을 이 분야에서 배제하기 시작한 역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불평등이라는 책을 좀 살펴보시면 이 배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사진이 나온다면서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1946년에 뉴욕타임즈의 애니악이라는 최초의 컴퓨터에 관련한 사진이 한 장 실려요. 이제 아주 큰 컴퓨터인데 방 한가득 차지하고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이 컴퓨터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제 구동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이후에 미국 육군이 애니악 관련 이제 노동력을 채용할 때 광고 사진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광고 사진에는 반쪽만 사진이 실리는 거죠. 근데 그 반쪽에는 여성 인력은 사라지고 남성 인력만 남아있는 사진이 이제 실리게 되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여성 전산원들이 어떻게 배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인류 최초의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여성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1815년에 태어나서 1852년에 사망한 영국인 에이다 러브레이스인데요. 이 사람이 시인 바이런의 딸이었습니다. 루프나 점프 등 현대 컴퓨터 언어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9세기 초반에 여성으로서 수학을 잘하게 됐는가 하는 좀 재미있는 게요. 아버지는 시인인데.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해요. 바이런이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였고 유일하게 잠깐 동안 같이 살았던 여자가 이제 러브레이스의 어머니인 건데 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방랑벽이나 낭만적 기질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딸로 하여금 시나 문학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뛰어난 수학자, 과학자들을 가정교사로 붙여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이다의 어떤 삶 같은 걸 보여주는 영화가 컨시딩 에이다라고 있군요, 영화도. 좀 구해보기 어려우신데요. 에이다를 상상하다 뭐 이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도 출연했던 틸다 스윈튼이 에이다를 연기하고요. 그 영화를 보면 에이다는 바이런을 꽤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평범한 귀족 부인으로서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말년에 도박에 빠지고 이러는 등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연이 참 재밌네요. 어쨌든 그 외에도 이제 와이파이를 발명한 사람도 여성이라고 저희가 들었고. 자,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뭘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뭐 과학사에서 여성이 한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 과학 발전의 열쇠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침략의 역사와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당한 자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고 때로는 남성 중심적인 세계 질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세계가 유지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께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이메일 같은 데이터가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 데이터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드드라이버 같은 물질적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건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공해가 심하고 또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저희가 AI 기술이라든지 미래 기술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디지털 기술과 여성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